미국 지역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즉각 금융권 전반에 신용 불안이 확산했고 뉴욕 증권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보장국 서비스 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구 대면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지만 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강 지하를 관통하는 새 열차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란 비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뉴욕시 전철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란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금 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인 대학생이 교내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투었다고 말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폭행, 괴롭힘 등의 혐의로 한인 남학생을 기소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 지역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사기 의혹에 휘말리면서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즉각 금융권 전반에 신용 불안이 확산했고 뉴욕 증권 시장은 크게 요동쳤는데요.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면 실물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과 자이언스 은행은 어제 대출금 관련 허위 진술과 계약 위반 의혹이 제기된 차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이언스 은행은 두 건의 상업-산업 대출에서 허위 진술과 계약 위반 정황이 발견됐다며 6천만 달러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은행 역시 같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담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사기 혐의가 있다며 약 1억 달러 회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복수의 은행이 동일한 차입자 그룹과 연루된 사기성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안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자이언스 주가는 13%, 웨스턴 얼라이언스는 11% 급락했고 50개 중소은행으로 구성된 KBW 지역은행 지수는 6.3% 하락해 지난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로 금융주 전반이 흔들리며 주가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 티무르 브라질러는 신용 리스크가 커질 때는 일단 업종 전체를 매도하고 나중에 원인을 파악하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며 이번 주가 급락은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일단 이번 사태를 개별적 사건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신용 악화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CNBC는 이번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신용 리스크가 확산되면 실물 경제 침체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 중단을 위해 10번째 임시 예산안 표결을 했지만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군인들의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어제 임시 예산안 표결을 찬성 51대 반대 45로 부결시켰습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군인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등 의료보험 제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 미국인에게 의료, 주거,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담긴 다른 법안을 제외하고 국방 예산안만 처리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국방부 자금 지원 법안도 표결을 붙였지만 찬성은 50표에 그쳤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연방기관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만나 셧다운 위기를 종료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원은 이번 주 회기를 종료하고 20일 재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보장국의 서비스 중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창구 대면 서비스는 중단된 상태지만 사회보장연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달 15일 기준 약 12%에 해당하는 6,200여 명의 직원이 무급휴직 상태에 들어가면서 전국 지역 사무소의 대면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금은 필수 지출 항목으로 분류돼 지급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 및 SSI 수혜자들에게 10월분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으며 출생일이 1에서 10일인 수혜자는 8일, 10일에서 20일 15일, 20일에서 30일은 오는 22일에 연금을 받게 됩니다.
11월 SSI 혜택은 11월 1일이 토요일이므로 하루 앞당긴 10월 31일에 조기 지급될 예정입니다. 셧다운으로 복지 혜택 신청, 주소 및 계좌이체 정보 변경, 사망 신고,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따른 신분 변경 등 사회보장국의 대면 창구 업무는 제한됩니다. 내년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 발표도 연기됐습니다. 원래 지난 15일 예정이었던 발표는 연방노동통계국의 물가 연동 보고서 발표가 지연되면서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시니어 시리즌 연맹은 내년 인상률을 2.7%로 AARP는 2.6에서 2.9% 수준으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강 지하를 관통하는 새 열차 터널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주도해온 찰스 슈머 의원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비난했고 앤디 김 의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다수의 프로젝트를 사실상 폐기하고 있다며 맨해튼 프로젝트, 뉴욕 프로젝트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맨해튼 세컨 애비뉴 전철 연장 사업이며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신규 해저철도 터널 사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온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의원을 언급하며 슈머가 20년간 확보하려 노력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제 중단됐다고 전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종료 발표에 대해 슈머 의원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망치는 것은 뉴욕과 뉴저지 통근자 수십만 명을 파멸시키고 우리 경제를 질식시키는 하찮은 정치 보복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15,000개의 건설 일자리가 피해를 입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디 김 연방 상원 의원도 게이트웨이는 민주당의 프로젝트가 아니다며 교통부 장관을 포함 양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중단 발표가 나온 뒤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교통 관계자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뉴욕시 전철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란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금 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어제 3,400만 달러 규모의 테러 방지 보조금을 MTA에 주지 않기로 한 것은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 방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 9월 관련 자금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법원은 자금 중단 이유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노골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원 명령이 발표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적인 대테러 자금을 보호하는 이번 판결은 모든 뉴욕 시민의 승리라며 법원은 연방 정부가 뉴욕의 필수 보안 자원을 자의적으로 없애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뉴욕에 보복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올해 말까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브롱스역 15곳에 새로운 CSC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에선 상시 대기하는 직원이 배치되며 옴니 시스템 이용을 지원하고 각종 할인 요금과 서비스 정보도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고객 서비스 센터는 지난 2023년 코니 아일랜드 스틸웰 애비뉴역에 문을 열었으며 퀸즈엔 퀸즈보로 플라자와 파라커웨이, 자메이카 등의 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7연방항소법원은 어제 연방법집행기관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 이민자 체포와 추방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며 행정부는 시카고에서의 이민법 집행 성과를 스스로 홍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텍사스주 주방위군을 일리노이주로 파견한 것은 일리노이주의 헌법상 주권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은 연방지법이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연방화 및 시카고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리노이주 방위군 300명을 연방 통제하에 두고 텍사스주 방위군 4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개최됩니다. USA 투데이는 약 300개의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한 노킹스 운동은 언론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옹호하고 트럼프 정부의 이민법 집행 강화 등에 맞설 것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 주요 도시로부터 작은 마을들까지 미국 전역에서 2,600개 이상의 시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인 대학생이 교내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학생과 피해 여성은 서로 다투었다고 주장했지만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폭행, 괴롭힘 등의 혐의로 한인 남학생을 기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지역 온라인 매체 노스센트럴 PA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펜실베니아 주립대 유니버시티 팍 캠퍼스에서 25세 한인 대학생 김형민 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대학 경찰은 건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김 씨가 연구소 인근에서 한 여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을 바위 쪽으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의 두 사람의 거주지를 찾아 피해 여성을 조사했고 여성은 왼쪽 눈가에 약 2인치 길이의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코 주변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서 서로 다퉜다는 진술을 들었지만 김 씨만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단순 폭행과 괴롭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 2만 5천 달러를 내고 풀려났습니다. 예비 심리는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USC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여성 3명을 약물로 의식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세 중국인 유학생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자신이 USC 박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일 때 피해자들의 음식이나 음료에 마취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넣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2021년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약물 기반 성범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보석 없이 LA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종신형과 성범죄자 등록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한 어머니가 딸의 학교 앞에서 주차 문제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강제로 체포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란 주장이고 여성은 과잉 단속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바디캠 영상엔 한 여성이 차량을 교차로에 세워둔 채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상황이 급격히 격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성은 제발 잡지 마세요. 저는 저항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경찰은 땅에 엎드리라고 명령한 뒤 제압에 나섭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여성의 비명이 이어집니다. 당국은 이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물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과잉 대응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경찰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 교통 위반에 이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여성은 사건 당시 빗속에서 딸을 데리러 잠시 차를 세웠을 뿐이라며 이 모든 일은 전혀 불필요했고 불공평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안관실은 체포 경찰은 절차와 규정을 따랐다며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이번 사건이 잭슨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단속 과잉 진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등교육 의제를 따르는 조건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안을 거부하는 대학이 4곳으로 늘었습니다. 한인 2세인 USC 김병수 임시총장은 연구 혜택을 협약에 연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탐구와 학문적 우수성이란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대도 교수진, 학생, 이사회 및 기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협약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밴더빌트대와 애리조나대는 협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버지니아대는 협약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했지만 대학이 특정 조항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의 법적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신규 수수료가 H-1B 비자 관련 이민국적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해당 법은 비자 수수료를 정부의 처리 비용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성명에서 10만 달러의 신규 비자 수수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H-1B 비자 활용을 비용 면에서 감당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부의 이민 개혁에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여기에는 숙련 노동자용 비자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개혁 추진도 포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과 도어대시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우선 편의점과 식료품점, 소매점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시마트 배송으로 시작해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 상점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양사는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도어대시 플랫폼에서 결제 시 자율주행차 배송을 선택해 웨이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웨이모가 도착하면 도어대시 앱으로 트렁크를 열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웨이모는 내년부터 영국 런던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로 불리는 무인 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전기 자전거와 전동기가 달린 페달 보조 상용 자전거, 전기 스쿠터의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시속 15마일로 낮춘다며 속도 제한으로 도로 안전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최소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상습 위반 시 전기 자전거 압수 및 배달 플랫폼 퇴출과 함께 소환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단 전동 장치 없이 페달만 이용하는 일반 자전거는 이번 속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전동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해야 하는 전기 자전거에 비해 무게가 가벼워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란 게 시 당국의 설명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아지면서 흐린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